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 동양에는 오술이 있어요. 동양 오술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은 첫 번째가 이제 명을 다루는 학문이 있고 그 번째 뭐예요? 요거는 점이라고도 하죠. 전복자 점을 보는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을 보는 학문이 있고 네 번째는 의학을 다루는 학문이 있죠. 다섯 번째는 풍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성명학이라는 것은 요 다섯 가지 범주에 넣는다면 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명. 그래서 우리가 왜 명에다 넣느냐? 천명은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은 본래 숙명적인 요소. 그걸 우리가 천명이라고 그래요. 이 천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김원둔갑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풍수가 있고 풍수는 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음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명이에요.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동양의 성인들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첫 번째가 김은둔갑이라는 학문이다. 그럼 이 사람이 가난하게 본래 사주상으로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김은둔갑이라는 학문을 활용해서 운을 바꿀 수 있다. 그 가장 먼저 꼽은 게 김은둔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라는 것은 양택과 음택이에요. 좋은 집터에서 살게 되면은 운이 바뀌어 들어오는 거고 또 조상의 묘자를 좋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은 가운이 번창하게 되는 문제가 들어오고 자손이 훌륭한 녀석이 들어오고 또 질병을 앓는 사람이 완쾌가 되는 그러한 그 학설이 이 풍수에 대한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명인데 이름을 그 사람의 사주에 맞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배우다 보면 음양오행을 배울 텐데 부족한 오행을 이름에다 넣어서 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한다는 걸 보면은 이 학설이 거의 다 무시가 되고 있어요. 장명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리학이 있어요. 수리학.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장명을 하는 것은 수리학의 기준을 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동학이라고 있어요. 파동학. 요 파동학은 일본에서 굉장히 현재 그 히트를 치고 또 흥행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성명학인데 우리가 이번 이제 이 4주 동안에 배우는 학문들은 수리학하고 파동학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동양 오술에 대해서는 이제 4주 공부하는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테고, 요거 천명,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학문은 요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장명에 대해서는 수리, 그 다음에 파동, 요 두 가지를 우리가 4주 동안에 같이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명의 기륭 보는 거, 성명의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글자 그대로 장명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의 기륭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전부 다 면밀하게 안 다음에 이제 장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성명의 기륭을 보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리학을 적용한 수리오행이 있어요. 수리오행. 수리라는 것은 성씨하고 명, 이 명은 이름이죠. 이름 첫 글자, 이름 두 글자를 합해가지고 그거를 한자로 바꿨을 적에 획수를 갖고 논하는 학문. 그것을 우리가 수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리학에 대해서 오행을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수리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삼원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요 삼원이라는 것은 기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기문동갑에서. 첫 번째는 수리오행으로 논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삼원오행으로 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장명할 적에 넣어서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용신오행이라고 해요. 용신오행. 사주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을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이름을 질 적에 넣어서 져야만이 그 사람이 잘 풀려나간다. 장명을 갖고 운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논하는 것이 음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오행은 요거는 한글 오행, 그 다음에 음령 오행, 뭐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해요. 음오행은 우리 한글을 적용을 해가지고 오행의 이체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음령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글을 갖고 적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총획을 갖고 논하는 방법이 있어요. 총획. 요 총획은 성씨하고 플러스 명, 이름 첫 글자, 이름 두 글자 전부 합한 획수, 그걸 갖고 기lum을 논하는 거. 수리오행, 삼원오행, 그 다음에 용신오행, 그 다음에 엄오행, 그 다음에 총획.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원형이절행이라고 했어요. 원형이절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역에서 건개, 주역에서 건개는 술해궁에 해당이 되는데, 건개가 갖고 있는 하늘에 해당되는 건개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터, 도리, 그거를 주역에서는 우리가 원형이정이라고 합니다. 원형이정이라는 요 네 글자는 주역의 건개를 공자님께서 설명을 할 적에 썼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장명을 할 적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원형이정.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뜻풀이가 들어오겠죠. 뜻풀이. 그래서 장명의 기룡, 즉 성명의 기룡을 보는 거는 우리가 일곱 가지를 전부 다 배워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비중을 두는 거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 하면은, 수리오행에다가 여러분들 책을 맨 앞에 보세요.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수리오행에다가 25점을 줬죠. 수리오행에다가 25점을 주고, 그 다음에 삼원오행에다가 25점을 주고, 그 다음에 용신오행에다가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음오행에도 또 10점을 줬죠. 총액에다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원형이정에다가 10점을 주고, 뜻풀이에다가 10점을 주고, 그렇게 하면 전체가 100점이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암자에서 공부할 적에 우리 고왕 선사님이 저한테 전수해 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수백 명의 그 자녀들 혹은 계명과 연관해 가지고 이름을 져줬는데 틀림이 없었어요. 그 자녀들 뭐 태어난 애들 이름을 져줘도 뭐 아무 무탈 없이 다 그 잘 크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해줬을 적도 잘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점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이름을 기륭을 판단해주면 틀림없더라. 그래서 요거는 저 자신만의 그 활용하는 비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배정을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리오행만 적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용신오행, 음오행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명의 기륭을 논할 적에는 요 일곱 가지를 전부 다 같이 판단해 줘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책에 보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우선 이제 기륭을 우리가 판단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홍길동. 자, 이 홍길동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기둥을 한번 판단해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성명이 있으면 그 기둥을 이제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이 홍자, 요거 넓은 홍자죠. 요 홍자가 몇 액입니까? 9? 예, 그 뒷장에 보면은, 목록에 보면은, 혼동하기 쉬운 그 획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삼수변이죠? 삼수변은 이제 3액이 아니고 물 숫자로 보기 때문에 4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자가 몇 액이 됩니까? 예, 10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10 이렇게 적으세요. 10액. 여기 10액 이렇게 적어놓고 요게 1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요건 이제 제가 그 실전에서 장명하는 방법을 이제 그 성명에 대한 기둥을 논하는 방법을 이제 적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길자는 몇 액이 돼요? 6액이 되죠? 2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2번. 그 다음에 동자는 몇 액이 돼요? 동자. 12액이 되죠? 예, 12액. 이건 3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은 우리가 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격이다. 1번하고 2번은 합한 거는 인격이다. 성씨하고 이름 두 번째 글자를 합한 거는 요거는 정격이다. 천격이다. 정격이 아니고 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직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직격은 유년기, 그 다음에 소년기, 나이로 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명이 많이 길어졌죠. 옛날에는 0세에서부터 15세까지를 봤는데 지금은 제 실전 경험상 0세에서부터 20세까지를 봐주면 틀림없어요. 그건 직격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름 두 글자 합한 것이 직격이라고 하는데 요 직격은 유년기, 소년기, 즉 청년기까지 해서 0세부터 20세까지 이거를 우리가 직격으로 논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청년기까지도 넣어주자고요. 청년기. 그러면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로 논하는 거는 가정 환경을 제일 먼저 보는 겁니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부모의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부모와의 연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도 전부 다 직격으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학업을 해야 될죠. 그러니까 학업의 운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는 전부 다 직격을 갖고 우리가 판단해 준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격이란 건 뭐냐?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청년기인데 20세에서 40세 20세에서 40세를 우리가 대체로 뭐라고 그러나요? 청년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중년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중년기. 자, 20에서 40의 운을 이름으로 갖고 운을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인격이라고 논하는데 요거는 뭐를 보는 겁니까? 요거는 결혼 운을 보는 거죠. 결혼 운. 그 다음에 사회 운. 사회 운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료, 동창, 선후배 사이에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가? 아니면 시비 다툼이 있으면서 지낼 건가?
잘 풀려나갈 건가, 잘 풀려나가지 않을 건가 하는 걸 논하는 건 전부 다 인격으로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논하는 거.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직장, 직업, 그 다음에 직장, 직책관계, 요것도 우리가 인격으로 논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격은 뭐를 논하느냐? 천격 여기다 적을게요. 천격은 장년기입니다. 장년기니까 40에서 60세. 40에서 60세면은 인생에 이제 원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여기서 논하는 거는 대인 관계를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대인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자, 그 다음에 요 나이가 되면은 이제 자손들이 20대, 30대의 나이가 그 정도 되는 나이죠. 그래서 요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자손운을 보는 거예요. 자손운. 40에서 60까지 보는 것도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재물운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재물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년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말년을 봐주는 겁니다. 사주와 마찬가지로 말년운이라는 것은 자손들의 자녀분들의 운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격이라는 것은 청년기까지, 인격이라는 것은 중년기를 봐주고, 그 다음에 천격이라는 것은 장년기를 봐주고. 자, 그러면 인생의 총운을 논하는 거, 인생의 총운을 논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총획으로 봐줘야 되겠죠? 총획으로 봐주는 것은 인생의 총괄적인 운세를 판단해 준다.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척도다. 이 총획이라는 것은 직격, 인격, 그 다음에 천격이 흉하더라도 총획에서 길하게, 수리가 길하게 돼 있다면은 다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길하게 바뀌게 된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직격, 인격, 천격을 다 무시를 하고 요 총격, 우리가 이제 총회라고 보는데 요 총액을 중요시 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격하고 직격, 그 다음에 천격, 총격,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같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원형이정이라는 학문을, 원형이정이라는 그 뜻을 여기다가 천지인격에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직격을 원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격이다. 직격이 원격이다. 그 다음에 인격은 형격이다. 그 다음에 천격은 이격이다. 그 다음에 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액. 총액이라는 것은 요거는 정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의 기름을 논하는 방법은 수리오행을 갖고 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삼원오행을 갖고 논하는 방법, 용신오행을 갖고 논하는 방법, 음오행을 갖고 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총액을 논하는 방법, 원형이정을 갖고 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뚜포를 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활용하지 말고 전부 다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이 성명의 기름을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수리오행. 자, 수리오행은 어떻게 기름격을 그러면 논할 거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맨 위에 들어가는 거. 맨 위에 들어가는 게 지금 16액이죠. 요거를 맨 위에다가 오행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한 거를 가운데다 적어주고 천격에 해당되는 거를 오행을 밑에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수료오행은 전부 다 획수를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1핵하고 2핵은 요거는 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3핵하고 4는 화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5하고 10은 5하고 6은 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7하고 8은 금에 들어가요. 9하고 10은 수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성씨하고 이름 첫 글자를 합한 거, 그러면 18액이 되죠. 18액에서 10액을 빼면 8액이 나오죠. 8액은 5행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맨 위에다가 금 이렇게 적어주세요. 금. 수리 5행을 갖고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맨 위에다가 금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름 두 글자. 이름 두 글자는 첫 번째 글자가 6핵, 두 번째 글자가 12핵이니까 합해서 이것도 18핵이 되죠. 그러면 10을 빼면은 8핵이니까 이것도 금에 들어가죠. 금. 저 위에로 오면 그 금이 아니라 토. 아, 이거 토. 예, 금이 아니고 토. 토. 자, 그 다음에 성씨하고 이름 두 번째 글자를 합하면 22핵이 나오죠. 그럼 20을 빼면 2핵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들어오는 거죠. 목. 그러면은 수리 오행에 대한 기륭 판단에서 맨 위가 토가 들어오고 가운데가 금이 들어오고 맨 밑에가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갖고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논하는데 중점이 되는 거는 이름의 첫 번째 글자다. 첫 번째 글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럼 봅시다. 위에하고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토생금이 돼가지고 서로 상생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와요? 금극목이 돼서 상극이 들어오죠. 이름이 길하다, 성명을 잘 졌다, 못 졌다 하는 거는 맨 위, 가운데, 밑에가 전부 다 상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위에서부터 토생금, 금생수로 되든지 토생금, 금생수로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륭을 제일 먼저 논할 적에는 가운데 있는 오행을 갖고 위에 있는 오행, 밑에 있는 오행을 비교를 해서 전부 다 상생이 되는가 상극이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면은 몇 페이지에 그 대목이 나와 있느냐면요. 자, 여기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토, 금, 목으로 되어 있죠. 토, 금, 목. 그러면 토를 한번 보세요. 자, 앞에는 상생으로 되어 있죠. 앞에 상생. 그럼 요거는 지금 토, 금, 목이니까 상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뒷장 이렇게 한번 보세요. 뒷장에 보면은 8페이지에 상극이 들어와 있죠. 상극에 토, 금, 목이 뭐로 들어와 있어요? 고륙 상쟁으로 들어와 있죠. 토, 금, 목이 여기 있죠. 토, 금, 목이 들어오면 봉황 상액이 들어와 있죠. 봉황하고 학이 날개가 다쳤다, 날개가 상해 있다, 날 수가 없는 거죠. 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기흉을 갖고 판단하는 방법은 가운데 있는 오행을 갖고 위에 있는 오행과 아래에 있는 오행이 상상의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상극의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상의 관계가 있다면은 맨 앞에 있는 거 요 상상의 관계를 우리가 적용해서 판단해 주는 거고, 상극의 관계로 되어 있다면은 뒷장에 상극에 해당되는 오행의 배합을 갖고 기륭을 논해 준다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삼원오행이라고 있어요. 이제
자, 삼원오행은 삼원이라는 그 뜻은 김은등갑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고대에 이제 그 성명의 기륭을 논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수리오행을 논했었는데 청나라 시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김은등갑이라는 학문이 적용이 돼서 삼원오행법을 적용을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삼원오행을 여기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삼원오행으로 성명의 기륭을 판단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자, 요거는 1번에 해당되는 오행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1번하고 2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2번하고 3번이 여기 들어가 있죠. 요거는 1번하고 3번이 들어가 있어요. 번호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삼원오행은 성씨라는 거는 그 사람이 본래 타고난 조상 대대로 받아온 성이죠. 그럼 변동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1번으로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10획이니까 오행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10획이니까 오행이 수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건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오행을 정하는 방법은 1번하고 2번을 정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16획이죠. 그럼 10획을 빼고 6획이니까 토가 들어오죠. 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숫자를 적용하면 공부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아래쪽에 해당되는 오행은 이름 두 글자를 합한 거예요. 그럼 18획이니까 10을 빼면 8획이 들어오죠. 2하고 3. 예. 그럼 금이 들어오죠. 상생이냐 상극이냐 논하는 방법은 뭐를 갖고 논하세요? 가운데 있는 오행을 갖고 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오행은 토고 위에 있는 오행은 수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상극 관계가 들어오죠. 그래서 기륭을 논할 적에는 바로 요 상극의 관계를 논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수, 토, 금은 뭐로 들어옵니까? 수토금. 자,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선고 후 안이 들어와 있죠. 수토금. 여기 밑에 보세요. 그렇죠? 먼저는 고생을 하고 나중은 좀 편안하다 하는 건데 이것도 길한 거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길 반흉이다 이렇게 논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흉격입니다. 흉격이다. 요거는 반길 반흉이다. 그러면 3원오행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줬어요. 자, 용신오행을 갖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용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홍길동의 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을 판단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용신이 목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용신이 목이다. 자, 그러면 요걸 갖고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되느냐? 요거는 맨 앞에 있는 거, 요 홍이죠, 홍. 홍에서 홍은 히읗하고 그 다음에 오하고 이응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한글은 항상 초성, 중성, 종성으로 돼 있어요. 용신오행을 보는 방법은 요거 첫 글자 히읗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길이라는 거는 기역, 그 다음에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죠. 초성은 항상 뭐가 들어요? 자음이 들어오는 거죠. 중성은 항상 모음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성, 마찰종자들 종성은 또 자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은 전부 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은 디귿, 오 플러스 이응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보느냐? 목은 기역, 희역, 쌍기역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수리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화는
리은, 디귿, 리은, 티귿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토는 이응, 히읗, 금은 시옷, 쌍시옷, 지옷, 치옷. 그 다음에 수는 미음, 그 다음에 비읍,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목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들어요? 히읗은 토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기다 용신이 목이다. 그러면 우리 사주상 시신이라는 것은 목을 생해주니까 수가 희신이다. 기신이라는 것은 목을 극한 거 금이 기신이다. 한신이라는 것은 용신의 기운을 빼내가는 거다. 화가 한신이 되죠. 부신이라는 것은 기신을 생해주는 게 토다. 자, 그러면은 요거 히읗은 뭐가 됩니까? 요게 토가 들어오죠. 요 길은 목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동일한 건 뭐예요? 니은 디귿이니까 화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용신이 목인데 토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구신이 들어오는 거죠. 구신 이렇게 적어주세요. 구신. 그 다음에 목은 뭐예요? 이건 용신이 들어오죠. 용신. 그 다음에 화라는 건 뭐예요? 이건 한신이 들어오죠. 한신.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적용해주는 그 글자가 뭐냐?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름의 첫 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오행을 우리가 격으로 논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의 첫 번째는 길이죠. 길은 용신의 목이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홍길동의 사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의 사조가 용신이 목이라고 했을 적에는 히읗은 토에 해당이 되고 기역은 목에 해당이 되고 디귿은 화에 해당이 되는데 저 용신, 이신, 기신, 한신, 구신을 정의하다 보면은 홍이라는 것은 구신에 해당이 되고 길은 용신에 해당이 되고 동이라는 것은 한신에 해당된다. 이름 첫 글자에 해당되는 오행의 기륭을 논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용신격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용신격이다. 용신격은 우리가 10점을 다 줬죠. 용신, 희신은 우리가 10점을 다 주고 한신은 5점을 주고 기신, 구신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점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하는 것이 뭡니까? 음오행을 이제 우리가 또 해줘야 되죠? 예. 자, 음오행은 음오행은 요 첫 번째 자음을 갖고 논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음은 히읗이니까 토가 들어오는 거죠. 토. 요거는 목이 들어오죠. 요거는 화가 들어오죠. 그러면 가운데 거 기준 해보면은 무하고는 목극도 상극 관계가 들어오죠. 밑에는 목생화하고 상생의 관계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상극된 배합이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봐서 상극된 배합의 토, 목, 화를 보세요. 상극된 배합의 토, 목, 화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토, 목, 화. 운중지월. 예, 토목하면 여기 보세요. 운중지월이죠. 구름 속에 있는 달이니까 아름다운 걸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흉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총액은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총액은 지금 전부 다 몇 획이 들어옵니까? 28획? 네, 총액은 28획이니까 자, 28획을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28획을 보면 이력편주격이라 되어 있죠. 이력편주라는 것은 망망대해에 조그만 조각배 하나 타고 항해를 하는 거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이것도 흉격이죠. 여기다 이것도 흉격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배점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몇 점이 나오는가? 반길 반용은 절반 점수를 적용해주면 돼요. 그럼 몇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은 예? 반길 반용은 점수가 들어와 있죠. 그래도 점수는 적용을 해줘야지. 자, 여러분들 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저 25점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파동성명학을 기준했을 적에 20점을 넣은 거고 파동성명학을 적용 안 했을 적에는 25점을 넣어줘야 돼요. 25점, 의무행 10점, 용신호행 10점, 그 다음에 총액도 10점, 그 다음에 원형이정도 10점, 또 불이도 10점. 그러면 100점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길하다고 하는 거는 3원5행 하나만 반길 반흉 이렇게 논했죠. 그럼 3원5행 25점이니까 12.5점밖에 안 되죠.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결코 길하게 진 이름이 못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용신오행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뭐냐? 그게 용신이죠. 그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하는 거를 적용하는 거는 음오행의 첫머리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이라는 것은 히읗, 요거는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은 목에 해당이 되고 동은 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용신이 목이라고 했을 적에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구신에 해당이 되고 그럼 요거는 한신에 들어가죠. 만약에 용신이 화에 들어간다면 이게 용신에 들어가는 거죠. 그 화생토는 한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희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희신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오행이라는 것은 용신과는 별개로 한글 이름에 초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줘라. 한글, 이 음오행은 그런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파동성명학이 전부 다 한글을 갖고 판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용신오행은 사주의 용신에 맞는 이름을 넣어서 적용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름을 판단하는 방법은 사주상의 용신하고 그 다음에 실지, 음오행에 해당되는 첫 글자, 초성 하고 용신에 해당되는 오행과 비교를 했을 적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음오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한글 이름을 적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얘기를 하세요. 정은주 씨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좀 저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이정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원격이라고 그랬죠. 원격이라는 것은 2번하고 3번을 더한 거다. 그럼 획수가 18획이죠. 18획의 기준을 한번 논해 보세요.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은 1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은 10회락이라고 돼 있으면
진치 발전기구로 들어와 있죠. 기란구로 들어와 있죠. 예, 거기다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형격은 1번하고 2번을 합한 거예요. 1번, 2번에면 요거는 16획이죠. 16획을 또 같이 보세요, 여기. 16획을 보면은 5년 유덕격이 들어오죠. 예, 요것도 길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격은 1번하고 3번을 더한 거죠. 그럼 요거는 22획이에요. 22획을 보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중절격으로 나오죠. 가운데 꺾인다. 쭉 전진되다가 뚝 끊어져서 꺾여버린다. 이게 흉한 거죠. 길하고 이게 흉한 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정격은 뭐냐 하면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다 합한 거예요. 그러면은 28획이 들어오죠. 28획은 뭐냐? 여기 이대 편집격이 들어오죠. 흉한 거죠. 그래서 원형 이정은 정격 위주로 판단을 해주는데, 원격은 아까 말하는 뭐예요? 직격과 똑같으니까 천년운을 보는 거죠. 요 형격은 중년운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격은 장년운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격이라는 것은 총운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운이 길하냐 흉하냐 보는 거는 총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는 총격에다가 비중을 좀 두되,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 이정의 기령을 논하는 거는 이격하고 그 다음에 정격에 해당되는 것이 길하냐 흉하냐를 먼저 판단해주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원격하고 형격은 판단해주게 해주되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는다. 초년이 흉해도 중년 말년이 길하면 인생이 길하게 바뀌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형 이정을 판단할 적에는 이격하고 정격에다가 비중을 두고 판단해줘라. 점수는 10점에 해당이 되지만 요 두 개가 합한 게 뭐 예를 들어서 7점, 8점 비중을 그렇게 둔다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2분 쉬었다가